우리 저번 시간에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지? 그래가지고 진도를 조금 한 30문제 정도 차이가 나게끔 지금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숙제가 좀 많아. 잘 따라와. 항상 명심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나 지금 고3 애들한테 이런 얘기 진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오늘 쉬면 내일 뛰어야 된다. 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의 확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갈 건데 여러분들 교재 169페이지 719번부터 가볼게. 자, 문제 보시면 주머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머니부터 그리고 갑시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인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해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P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봐봐 얘들아. 내가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이었을 때 두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꺼낸 것은 검은 공이었는데 두 번째 꺼낸 공은 흰 공이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즉 문제 내에서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냐면,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라고 하는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상태는 조건부 확률 상태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경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전체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난 무엇을 원하고 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흰 공인 이 상태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확률 계산할 때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 봐요.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전체 5개 공 중에서 2개가 흰 공이니까 이게 5분의 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흰 공이 하나 꺼내져 나갔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4개로 바뀌었고 흰 공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야. 그죠? 따라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확률이 얼마 됩니까? 그러시면 4분의 1 이렇게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꺼낸 게 검은 공인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5분의 검은 공은 3개 있으니까 3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검은 공 하나 끄집어내졌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4개인데 그중에서 흰 공의 개수는 2개가 유지되고 있죠. 따라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은 4분의 2 이렇게 되시겠네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체 집합의 축소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확률분의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지?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의 확률 구해달라고 하시면 분모에 존재하고 있는 확률은 얘네 둘의 합일 거 아니야. 따라서 20분의 2 더하기 분모는 20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분자는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황이니까 이것만 다시 분자에다 갖다 쓰시면 되겠죠. 즉 20분의 2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네. 분모 분자 20 곱해버리시면 답은 얼마입니까?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빠르시네. 간단한 문제였었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721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721번은 뭔 얘기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대요. 한 번 던져서 나온 점수 눈이 5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점수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눈을 점수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때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조건부 문제이구나 조건부 확률 문제이구나 하는 걸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려면 어떤 특정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전체 집합이 제한돼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태가 지금 제한이 되는 거냐면 5점 이상이다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오케이? 생각 좀 해봐. 5점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바로 그냥 5점 이상이 됐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 있느냐라면 그렇지 않고 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처음 던졌을 때는 5 이하가 나왔어. 근데 5 이하가 나오면 5 이하가 이제 5 미만이죠. 1, 2, 3, 4.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한 번 더 던지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던진 거를 점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 다음번에 던졌을 때 5 이상이 나와도 역시 5점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 다음번에 던진 건 5 이상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5점 이상을 맞은 경우들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아가들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이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만 던졌을 경우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해당하겠네.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5 이상이 될 경우의 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5, 6 두 가지 있겠죠. 전체 케이스는 6이니까 6분의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밑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요 5 미만이어야 되니까 처음에 던졌었던 건 6분의 4의 상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던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5 이상이 나왔다는 건 또다시 6분의 2 이렇게 되시겠다까지 하시겠어? 따라서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하니까 36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그 중에서 분자에 배치될 거는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2가 6분의 1이라고 썼냐? 6분의 2죠. 6분의 2가 갖다 배치되면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36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12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8이니까 20 이렇게 되시겠네. 36 곱했더니 분자는 12 이렇게 되시겠죠. 약분하시면은 4로 약분되나요? 5분의 3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곱하시면 약분하시면 5분의 3일 것이고 제곱하시면은 25고요. 제곱하시면 9니까 답은 34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처음에는. 그죠?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만 하죠. 역시 또 계속 간단하게 받아들여 봅시다. 다음 페이지 729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조건부 확률은 확실히 확률이나 다른 경우의 수 이런 문제보다는 좀 구조 자체가 간단해. 왜냐면 전체 집합이 축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사건들만 고민해서 세면 되거든. 근데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특정 사건들만 고민하면서 세다 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빨먹는 경우들이.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봐볼게.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하고 C에는 1부터 3까지 들어있대요. 주머니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주머니에는 1, 2, 3, 4, 5, 6 이렇게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머니한테는 1, 2, 3 이렇게 3개의 숫자만 들어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은 A 주머니에서 을은 B 주머니에서 병은 C 주머니에서 꺼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갑이 꺼내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서 을이 꺼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병이 꺼내기 시작하겠다. 세 명이 이렇게 각자의 주머니를 하나씩 잡고 꺼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상황은 약간 좀 짜증나는데 이런 생각인데 그 다음 말 봤더니 그 다음 말 좀 더 짜증나. 이 시행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클 때 지금 언어 하나의 특정 사건을 명시하고 있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꺼낸 숫자가 을이 꺼낸 것보다 클 때야. 그 상황에서 그게 전체 사건인데 그 전체 사건에서 을과 병이 꺼낸 카드의 합이 갑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꺼낸 카드의 합이 갑보다 작은 거야. 갑이 그거보다 커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세면 빨리 셀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써야 되지 이런 게 참 감이 안 오죠. 그랬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확률은 항상 세보면서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을이 꺼낼 수 있는 게 기준이 되잖아 지금. 전체 사건 자체가 을보다 갑이 더 큰 거 꺼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을이 꺼낼 수 있는 카드에 따라서 갑의 카드가 결정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을이 1을 꺼냈다고 가정합시다. 을이 1을 꺼내버리게 되면 갑은 뭘 꺼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 집합이 갑은 을보다 큰 걸 꺼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1 꺼내면 안 되지. 뭐 꺼내야 돼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을 꺼내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이 상태에서 병은 뭘 꺼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병은요.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 말하고 있는 전체 케이스가 병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었지.
갑과 을에 대한 카드 비교였었지 병은 아직까지는 전체 집합에서는 제한이 없었잖아. 따라서 병은 1을 꺼내도 되고 2를 꺼내도 되고 3을 꺼내도 된다 이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을이 1을 꺼냈을 때 나타나는 케이스 몇 가지입니까? 그러시면 갑 입장에서 5개고 병 입장에서 3개니까 전체 몇 가지야? 15가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을이 2를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을이 2를 꺼냈다. 그러면은 얘가 꺼낼 수 있는 건 3, 4, 5, 6 4가지일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병은 뭘 꺼내야 되라고 생각하시면 병의 제한은 없잖아 지금. 오케이? 따라서 이번엔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여기서 4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12가지가 전체 케이스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3을 꺼내버리면 얘는 4, 5, 6 중에 꺼내야 될 것이고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9개 중에 하나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전체 사건의 경우에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15개, 그 다음에 12개, 그 다음에 9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전체 사건인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사건을 원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병하고 을이 꺼낸 카드를 더했을 때 갑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지. 아가들 다시 한번 더 생각. 만약에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얘가 1을 꺼냈어요. 을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갑이 2를 꺼냈다라고 한다면 병이 뭘 꺼내도 더한 숫자가 얘보다 작을 수는 없지. 작다라는 건 같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을이 1을 꺼내버렸을 때 갑이 2를 꺼내버리면 병이 뭘 뽑아도 내가 원하는 경우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이 1을 뽑았을 때 갑이 만약에 3을 뽑아버리면 그렇죠. 얘는 1이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갑이 4를 꺼내버리면 그렇죠. 1과 2까지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갑이 5를 꺼내버리면 그렇죠. 1, 2, 3이 다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6을 꺼내버린다라고 하더라도 1, 2, 3이 다 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거를 순서상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갑이 3을 꺼냈다. 그때 병은 뭐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1만 가능해요. 병은. 근데 만약에 갑이 4를 꺼냈다 그러면 병은 1, 2가 가능하고요. 5를 꺼냈다라고 했을 때는 1과 2와 3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6을 꺼냈다라고 했을 때도 1과 2와 3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네 여기서. 그래서 일단 9개가 있겠죠. 을이 1을 꺼냈을 때. 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을이 2를 꺼냈어. 그럼 더해져서 같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을이 2를 꺼냈으면 갑이 2를 꺼내는 순간 나가리고 이건 뭐 전체 사건도 없었고 3도 꺼내봐야 의미가 없지. 병이 꺼낼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1인데 2하고 1 더하는 순간 3을 넘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갑이 4를 꺼냈을 때 병이 1을 꺼내면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5를 꺼냈을 때 1을 뽑아도 괜찮고 2를 뽑아도 괜찮다 이해하시겠니? 6을 꺼내게 되면 1을 뽑아도 2를 뽑아도 3을 뽑아도 괜찮다 됐습니까? 그래서 을이 2를 뽑았을 때 그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죠.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을이 이제 3이 되는 순간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구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을이 3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아 얘는 4부터도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고 갑은 무조건 5를 꺼냈을 때 병이 1이던가 6을 꺼냈을 때 병이 1, 2던가 즉 몇 개밖에 안 나오겠구나? 3개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엔 3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서 약분해 보시면 분모분자 일단 3으로 약분되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분모는 5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12분의 분자는 6이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조건부 확률 치고는 문제의 구조가 조금 복잡했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일일이 카운팅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 너희한테 묻고 있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항상 세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확률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것들을 쭉 알려주잖아. 조건부 확률은 뭐분의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 풀다가 탁 막힐 때가 있어. 근데 확률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센다야 센다. 경우의 수를 세겠다.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제한 조건을 걸어놓고 세보고
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확률의 제한 조건을 걸어놓고 세보겠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 731번도 한번 보세요. 유따구로 생긴 대진표가 있는데 이건 지금 리플렉션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란 건 느껴지시죠? 우리가 리플렉션 저번 주에 썼던 리플렉션 상황을 적용시키려면 승자승,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과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구분짓기 시작했는데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승리한 사람. 즉 여기 현재 A팀과 B팀과 C팀과 D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A와 B와 경기를 했더니 A가 이겼어. 그럼 얘는 실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B가 졌으면 이렇게 점선을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얘는 져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문제에 대한 상황부터 파악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팀과 B팀을 경기를 하고 C팀과 D팀을 경기를 한다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나에 보시면 가에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다에 보시면 가에서 진 팀끼리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선을 따라갈 것과 점선을 따라간 게 무엇인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상태에서 나에서 이긴 팀과 나에서 이긴 팀이 경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긴 팀이 우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쭉 마지막 거 올라왔을 때 최종 끝까지 올라간 팀이 우승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기에서 각 팀이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같다고 하자.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은 P분의 Q이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현재 전제되는 전체 사건의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 A팀이 우승했을 때지. 이게 지금 전체 사건의 제한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뭐냐면 A가 맨 처음에 가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잖아.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겼을 확률 를 구해달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요. 근데 A는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 뭐가 전체 사건이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는 게 잘 안 보여. 그럼 항상 뭐 해보냐면 세보는 거야. 전체 사건이 뭐지라는 걸. 그럼 나는 일단 세봐야 될 게 뭐냐면 우승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승하는 경로를 한번 세보자고. A가 처음에 여기서 이길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겨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도 이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이게 우승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애들이 실수하는 게 그러면 A가 여기서 이기지 말고 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로 따라가거든. 그래서 전체 사건을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A가 가에서 가장 아랫부분에서 이겼을 때와 A가 가에서 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A가 여기선 이겼어.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싸움에서 져가지고 여기를 따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겨가지고 올라와서 이긴 다음에 우승할 수도 있겠지. 됩니까? 근데 또 이것만 있냐라면 또 그럴 게 아니라 A가 여기서 처음부터 졌어요. 그래서 여기로 따라갔어. 그 다음에 이기고 그 다음에 이겨서 마지막까지 이긴 다음에 우승할 수도 있겠죠. 즉 A가 우승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황이 나타날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과 빨간색과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경로를 따라서 우승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 그 와중에 난 뭘 원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가장 아랫부분에서 이겼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주황색과 빨간색이 바로 이겼을 경우들이잖아.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되겠다와 내가 원하는 사건 A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구분됩니까?
자, 그럼 봐보세요.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주황색 경로를 따라가서 우승을 할 경우 더하기 빨간색 경로를 따라가서 우승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녹색 경로를 따라가서 우승하는 경우 총 세 가지가 있겠지. 이게 우승하는 전체잖아. 근데 그들 중에서 가 부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황색 경로를 따라가서 이기는 것 또는 빨간색 경로를 따라가서 이기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은 주황색 경로를 따라가서 우승할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건데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A가 처음에 여기서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물으시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처음에 들어오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C가 올라오든 D가 올라오든 그건 관계가 없잖아. 우리가 반드시 뭐 A가 C를 이기고 우승할 확률 이런 거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서 아무나 올라와서 그냥 A가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또다시 이길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반대쪽에서 누가 올라오는지도 사실 상관없죠. 지금 나는 A가 우승할 확률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지막에 또 여기서 한번 경기를 해갖고 이길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요. 여기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동일한 결과를 가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선 2분의 1 확률로 이겼어. 한 번. 근데 여기서 져야 돼. 그래서 2분의 1 확률로 졌어. 두 번. 근데 여기서 이겨야 돼. 2분의 1 확률로 졌어. 이겼어. 세 번. 여기서 이겨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2분의 1이 몇 번 곱해져? 4번 곱해지겠죠. 결국에 2분의 1에 좀 간단하게 쓰시면 4승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4승 이렇게 써지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녹색 경로를 따라가는 건 어떠냐면 여기서 2분의 1 확률로 져죠. 그죠?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겨야 되죠. 두 번. 여기서 이겨야 되지. 세 번. 여기서 이겨야지 우승이야. 그래서 4번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온 것도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분모 분자에 2분의 1의 4승을 통분시켜 버리면 2의 4승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남냐면 2 남을 거야. 얘 뭐 남아? 1 남아. 얘 뭐 남아? 1 남아. 따라서 분모 얼마 돼?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분자 뭐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2 될 거고요. 여기 1 될 거야. 그래서 얼마 됩니까? 3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답은 4분의 3. 두 개의 값을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독립사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735번으로 하세요. 735번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어떤 프로파일러가 사람을 면담한 후에 범인이 여부를 판단할 확률이 다음과 같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은 0.99다. 그러니까 얘가 범행을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판단할 확률, 얘 범인이야 라고 말할 확률이 0.99래요. 그리고 이런 말에서 항상 너희가 조금 같이 읽어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이 말 안에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할 확률도 0.0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에서 어떤 값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달라져. 아시겠어? 두 번째 말을 봤더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범인으로 판단될 확률도 있네. 이거 억울하겠네. 그죠? 이럴 확률이 얼마냐면 0.04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금 현재.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확률도 0.94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명과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80명을 이루어진 집단에서 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명이 있대. 뭐게 범죄자가 많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80명이 있대요. 전체 100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100명 중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나씩 상담해봤겠지.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이 전체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면담을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범인으로 판단되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즉 전체 사건의 제한이 어디서 나냐면 이 사람 범행을 저질렀네, 범인이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일 확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프로파일러 판단 좀 합시다. 범행을 저지른 20명 중에서요 0.99의 확률로 범인을 판단한대. 그럼 여기서 범인으로 판단되는 사람 몇 명이냐면 20명 곱하기 100분의 99 이렇게 되겠지. 맞지요? 근데 그것만 범인이 아니라 여기서도 범인이 나온다고. 이 사람은 실수를 좀 하는 사람이라서 100명 중에 4명은 선부당을 잡는 거죠. 그래서 80명 중에서는 100분의 4의 확률로 범인이야 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범인으로 판단된 사람은 전체 이거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실제 범인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제 범인인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 따라서 분모에 배치되는 값은 20 곱하기 100분의 99 더하기 80 곱하기 100분의 4가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일 것이고, 다만 아쉬운 게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약분이 안 되니까 막 소수점 나와요. 거기까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분자는 실제 범인이다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100분의 99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됩니까? 분모 분자 100 곱해버리시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10도 약분할 수 있죠. 2도 약분이 가능해요. 여기 2, 여기 2. 그죠? 그럼 분모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모는요. 앞에 있는 건 99고, 그지? 더하기 뒤에 있는 거 얼마라고 했더니 8이 16이야. 16 더하기 99, 115네요. 분자는 얼마라고 하시면 분자는 99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9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답이 다 있지라고 봤더니 답지에 이게 있어요. 그죠? 115분의 99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독립사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